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이 최우성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요약 함수죠. 예, 그냥 기본 함수하고 조건의 만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 함수들도 똑같은 용도인데, 물론 이제 maxif, minif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되지만, 결국은 요 함수나 요 함수들이 이제 똑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건과 합계가 만나면 뒷섬이 되는 거고요. 이건 썸하고 에버리지하고 기본 함수들은 조건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평균이 만나면 d에버리지, dmax, dmin, dcount, dcount a 두 개가 이제 나눠지죠. count if 같은 경우는 숫자 문자에 다 썼는데 dcount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열만 카운트 한다는 게 이제 엄마 카운트의 성격을 갖고 그대로 가고요. dcount a는 이제 숫자 문자 열 모두 카운트가 가능하다. 이 두 함수의 차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물론 썸이프하고 썸이프즈나 에버리지프, 에버리지프즈나 카운트 같은 함수지만 왜 이걸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냐? 시험에서는 이걸 쓰라고 하면 이걸 써야 되고 이거 쓰라면 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복사를 해놨어요. 데이터 하나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원래 첫 행의 제목이 있고요. 데이터의 나열을 세로로 길게 입력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첫 행의 제목이 있고요.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길게. 그러면 이제 이걸 이 데이터베이스 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찍고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하고 행렬 바꿈하게 되면 세로로 긴 것을 가로로 길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열에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옆으로 길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니고 그냥 일반 표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이제 엑셀에서는 이걸 죽은 표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입력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dsum이나 sumif, sumifs가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천상 sumif, average if 또는 ifs, count if 같은 함수를 써야겠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걸 안고 시작하는 함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숫자열만 세냐, 숫자 문자 모두 세냐 이제 그 차이고 공통점은 이제 빈 셀을 세지 않으며 별도의 계산열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 말은 이제 다음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인수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표의 전체 범위. 이게 바로 이제 1번이 세로로 긴 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영어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dsum 탭 컨트롤 A 하면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죠. 첫 행의 제목을 포함하는 세로로 긴 표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계산할 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조심하실 게 첫 번째에서요.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니까 그렇죠. 첫 행의 제목을 포함해서 세로로 길게 나열된 표가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 중에서 유일하게 필드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계산할 열 번호는 뭐냐면 만약에 직위가 사원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급이라는 게 이 전체 표에서 몇 열이냐 그 말이에요. 얘가 1열, 2열, 3열, 4열. 그래서 3열을 계산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조건범위인데 이 조건범위는 반드시
셀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셀에 입력되어 있는 셀 범위를, 즉 셀 주소로 인수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고급 필터의 조건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보시고 다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요. 세 번째 인수가. 그래서 조건 범위는 고급 필터와 동일하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위가 4원인 기본급의 합계를 한번 제가 3번을 구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뒷섬을 써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자, 3번에 걸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섬 탭 컨트롤 A 첫 행의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이 합계 대상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합계 범위는 계산할 열은 숫자가 와야겠죠. 썸일 때는 하나, 둘, 셋,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기본급이 들어가 있는 셀 주소를 찍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타자로 기본급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요. 이제 필기하실 분만 세 개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기는 그냥 3으로 계산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VLOOKUP 함수 때문에 그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는 고급 필터에서 사용하는 요 직위 사원 있죠? 이 부분을 조건 범위로 잡으시면은 이렇게 직위가 사원인 그죠? 만약에 이제 직위가 가장이라는 것을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여기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생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숨어 있는 조건과 그 다음에 입력하는 조건에 두 문제 유형이 있다 보시면 돼요. 본문 안에 숨어 있다. 본문 안에 숨어 있지 않은 유형. 이 조건이 이제 입력을 하라고 지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본문 안에 없는 거다. 또는 있더라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건이 별도로 입력하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본문 안에 숨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이유가 있죠. 만약에 조건을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끝에다가 입력하겠어요. 엿먹어봐라 이제 그렇게 그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어떤 특정 셀에 조건을 입력하라고 지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특정 셀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예를 들어서 L20, L21에 입력을 하세요. 그렇게. 아니면 뭐 넓게 L20부터 M21에 입력하세요.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입력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죠? 자, 여기 세 개가 똑같고요. 이렇게 설명도 드려놨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썸이프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도 똑같죠. 눈을 좀 써버릇 할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지시된 함수를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이제 0점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전체 자료가 있는 표와 같다면, 전체 자료가 위에 있는 표와 같다면 첫 번째 인수인 전체 자료 범위는 이렇게 자료라고 하지 말고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가 위의 표와 같다면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자료 범위다.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제목을 포함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0부터 H26까지요. H가 아니라 J26이요.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할게요. 네. 그 다음 뭐 1, 2, 3, 2, 20, 그 다음에 G20,
G20이 아니고 많이 틀렸네. G20이죠. 네, 죄송합니다. G20부터 J26까지. 계산 필드명은 G20, H20, I20, 그 다음에 J20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직접 큰 따옴표로 입력해도 된다. 그죠? 필기는 세 가지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 범위는 L20 이렇게 계산 필드라고 할게요. 명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데이터 베이스 첫 번째 인수 전체 표 범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써야 될 게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네. 조건 범위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별도 셀에 입력하는 유형하고 본문 안에 조건이 숨어 있는 유형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다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요 색깔로 유형과 편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의하면서 이렇게 생기네요. 참. 네, 도식화 좀 시켜서 썸이프하고 카운트 if하고 이제 에버리지 if하고 데이터베이스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직위가 사원인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시면은 직위 사원을 별도로 조건에 입력을 해서 세 번째 인수에 참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열은 3열이고요. 기본급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포함하죠. 썸이프 같은 경우는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한 열만 잡으시는 게 기본적인 관례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자격증에서는 한 열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제외하고 한 열, 이게 이제 조건에 참여할 범위고요. 여기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거죠. 셀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셀 주소로 받는 게 아니고 조건을 직접 너는 생략할 수 있고 고급 필터에서도 너는 생략한다 그렇게 나오지만 이제 너의 생략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도 합계범위인데 여기도 제목을 제외하고 한 열만 잡는 게 일반적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양식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 전체 범위 데이터베이스 의미를 좀 새겨 두시고요. 계산에 참여할 열번으로 실기는 하시고 필기는 세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조건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가서 보시면은 고급 필터 조건 작성, 고급 필터 조건 범위 작성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열 제목을 쓰고 조건을 쓰고 비교 연산자하고 비교값을 써주는데 비교 연산자가 는일 때는 시험상 생략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가 합격인 그러면 합격. 그 다음에 학년이 2학년인 그러면 2학년. 이렇게 원래는 이제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의미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실무할 때 좀 많이 헷갈려라 하죠.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격증상 는을 생략해도 자격증은 계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열 제목은 첫 행과 데이터베이스니까 똑같아야 된다. 이게 2급이죠. 1급은 달라야 되고 구성은 비교연산자 비교값인데 비교연산자들은 생략하자. 정황상 생략해도 된다. 대신에 의미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마지막에 강의 추가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행이면 AND 처리하고 다른 행이면 OR 처리한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고급 필터를 보시고 오셔서 한번 조건 입력하는 방법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보시고 오세요. 링크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급 필터까지 저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당연히 끝났고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